무슨 뜻인지 이해 안 되면 그냥 그대로라도 적어보세요. 한번. 그대로 적고 그게 시작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어마어마한 걸 준비해봤습니다. 근데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요. 일단 요거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봅시다. 요거는 숙제는 아니고요. 오늘 그냥 보조 프린트물로서 그냥 제가 갖고 온 거고요. 우리는 뭘 할 거냐면요. 177쪽의 연습 문제를 한번 도전해 볼 거예요. 이 책에 177쪽 한번 넣으세요. 여러분들 이제 이 책 뭐 지난 선생님께서는 아마 이제 조금 더 진도가 중요하다 생각해서 아마 연습 문제를 풀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약간 제가 오늘은 시간을 널널하게 잡았어요. 그래서 한번 연습 문제의 난이도가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한번 그 난이도를 체감할 거예요. 자, 목적은요. 목적 먼저 말씀드릴게요. 목적은 이거 만점 받자?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가 이 정도 수준이구나를 한번 체감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같은 거 혹시 해보신 분이 있나요? 운동 같은 거 해봤을 때 주짓수 했어요. 아, 왜? 주짓수. 주짓수. 이야 대단한데? 주짓수 같은 거 할 때 어려운 동작 한번 배우고 나서 쉬운 동작 다시 해보라라고 하면은 조금 더 수월하죠? 아니요. 아니에요? 비유가 잘못됐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헬스를 하는데 막 처음에 20kg 드는 게 너무 무겁다가 한 번 40kg 들고 20kg 들잖아요. 20kg가 되게 가벼워져요. 그런 느낌이에요. 얘 40kg짜리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이 정도 어렵구나. 맛보기. 알겠죠? 그래서 이거 하면서 막 그렇게 위축감 들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고 먼저 얘기해 볼게요. 연습 문제 1번부터 한번 문제 상황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이제 이거 읽어보시는 대로 제가 조금 더 한번 이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1분 드려볼게요. 네. 선생님이 저번에 프로그램 하셨어요. 맞다. 연습 문제 1번 2번 풀어를 했죠? 맞네. 안 푼 사람. 1번은 못 들어요. 2번만 풀었어요? 좋아요. 그럼 1번 그냥 2번 바로 설명 들어갈게요. 고맙습니다. 그럼 이거 시간 안 줘도 되겠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절대값이 똑같은 y는 fx와 gx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 이때 직선 AB의 기울기는 -1이다. 이 조건을 만족시킬 때 f-1과 g-1을 구해라. 그래서 조건을 쓰면 이렇게 지금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f-1과 g-1을 구해라. 이런 상황이네요. 자, 그러면 일단 첫 줄부터 차근차근 해석해 봅시다. 첫 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fx하고 gx의 최고차의 개수의 절대값이 똑같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부터 먼저 접근을 해보면은 일단 첫 번째 fx는 ax제곱 만약 이런 식으로 쭉 써내려가면은 gx는 ax제곱으로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도 될 수 있나요? -ax제곱으로도 될 수 있죠. 그쵸? 근데 그 이 말인즉슨 그림으로 생각해보면 요렇게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요렇게 될 수도 있다. 그쵸?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한다. 혹은 fx가 꼭 아래로 볼록이 아닐 수도 있어요. fx가 요렇게 될 수도 있죠. 그쵸?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은 두 개의 절대값이 똑같다라는 얘기는 두 개가 완벽하게 같을 수도 있고 혹은 하나가 모양이 반대로 뒤집힐 수도 있다. 이걸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결정해 주냐면요. 그 다음 줄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 줄에 보면은 얘가 일단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그때 직선의 기울기가 -1이래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볼게요. 만약에 절대값의 크기가 똑같을 뿐만 아니라 부호까지 똑같아. 그러면은 이거 아니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자, 부호가 똑같으면 두 점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없죠. 부호가 똑같은 순간은 두 점에서 만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부호가 반대로 될 겁니다. 그쵸? 여기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서 첫 문장을 보자마자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되지? 라는 걸 생각을 먼저 바로 해봐야 돼요.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되지? 라고 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y는 fx하고 y는 gx 이런 식으로 그릴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우리가 또 결정해 줄 게 있죠? 이렇게인지 아니면 이렇게인지 둘 중에 뭐가 될까 결정해 봐야겠죠. 자, 근데 거기서도 또 더 정보가 더 함축되어 있어요. 이 직선 여기서 얘하고 얘 이렇게 만나는 거. 이 직선이 처음에는 이쪽으로 올라오고요. 얘는 이쪽으로 내려가요. 근데 직선의 기울기가 뭐래요? 음수. 그치? 그러면은 두 개 중에 뭐다? 얘다. 자, 이 문제는 첫 줄에 총 3가지의 정보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로 볼록인지 둘 다 아래로 볼록인지 아니면 하나만 아래로 볼록인지 그거를 이제 찾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걸 통해서 하나만 아래로 볼록이다. 근데 둘 중에 누구냐? 요거다. 요렇게 3가지의 흐름으로서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많이 어려워요. 이 첫 줄에서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다시 한번 상황을 정리해서 간결하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fx가 ax 제곱이라고 한다면 gx는 마이너스 a의 x제곱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만나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만나야 된다. 그래서 요게 첫 번째 스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으로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스텝은 보시면요, 어떤 스텝으로 갈 거냐면 얘 조건 먼저 다뤄볼 거예요. fx에서 gx를 뺐어요. 자, 뒤에 거는 일단 무시해요. 뒤에 거는 일단 무시하는데 핸드폰 집어넣어요. 자, 핸드폰 정말 다음번에 또 보면은 진짜 제가 앞설 거예요. 네. 자, fx에서 gx를 빼는데 지금 이거 보면은 결국에는 여기 뒤쪽 다 무시하고 앞에 최고차 한번 봅시다. ax 제곱에서 빼기 ax 제곱이니까 빼기가 만나서 플러스 ax 제곱 되죠. 근데 여기 뭐 점점점 생기겠지. 그러면 요거는 2ax 제곱이야. 근데 요게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지. 그리고 몇이에요? 마이너스 4. 그럼 a 값 바로 나오죠. a 값이 얼마 돼야 된다? 마이너스 2. 그럼 볼게요. fx는 위로 볼록이 된 거죠. 그럼 두 개 중에 누가 fx예요? 위로 볼록인 f가. 그 다음에 얘가 gx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써보면 fx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점점점, gx는 2x제곱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까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지금 얘만 갖고 해석한 거죠? 더 정보가 남아있어요. 얘네들의 교점이 몇 콤마 몇인지 x좌표가 구해져 있죠. 그쵸? 쟤네 결국에는 얘에서 얘를 빼서 이 식이 나온다라는 거는 저 두 식이 같을 때 x좌표, 그러니까 저 두 식의 교점을 찾을 수 있다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두 식의 교점인 얘가 마이너스 3, 여기가 2 이런 식으로 된다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정말요? 이해되세요? 제가 조금 이게 바로 급하게 넘어온 감이 있어서 여기부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마이너스 4까지는 여러분들의 표정을 봤을 때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저기서 이 fx에서 gx를 뺀 저 식에서 왜 제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이걸 한번 볼게요. 지금
요걸 새로운 hx 함수라고 이렇게 정의해 봅시다. 그러면 이 새로운 hx는 이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이차함수가 되는 거죠. 얘가 0이 되는 순간은 이 식의 근이죠. 그쵸? 얘가 0이 된다는 얘기는 fx랑 gx랑 어떨 때예요? 똑같을 때. 그러니까 fx랑 gx는 똑같은 요 점과 요 점이 2가 3 마이너스 3은 2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괜찮습니까? 이제 조금 표정이 풀리는 것 같네요. 자, 너무 빨랐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보가 이제 또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계속 숨겨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우리가 뭐 그렇게 썩 좋아하는 그림은 아닙니다만, 근데 일단 2차 함수 두 개가 이런 형태이고 두 개의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3하고 2인 것까지도 찾아냈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나라는 조건을 한번 봅시다. 마이너스 3, 얘가 마이너스 2가 아니라 2네. 자, 쟤를 한번 볼게요. 저게 마이너스 3이 나온 게 우연이 아니에요. 마이너스 3이 보여요? 그쵸? 자, f-3하고 g-3하고 똑같아야 근이죠. 그치?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3 넣으면 0 되니까. 그러면 그 말인즉슨 f2하고 g2도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얘기하고 있는 건 뭘까요? 얘는 f-3에다가 f2를 더하면 5가 된다. 혹은 g-3에다가 g2를 더하면 5가 된다. 이 얘기예요. 그 말인 거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여기 이 그림에서도 이 그림 보자마자 그냥 바로 이해되는 이게 당연한 건데 이런 상황인 건데 이 f-3이 지금 요 점이면 여기에 해당하는 y값은 지금 똑같은 gx에 해당하는 그 y값이니까 똑같죠 값이. 그래서 저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f2랑 g2랑 교점이죠. 그래서 저희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그냥 우연찮게 나온 게 아니에요. 일단 여기까지 해석을 쭉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게 함축적이지만 쭉 풀었으면은 전체적인 그림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를 보자마자 이런 흐름으로 딱 깔끔하게 정리되는 게 여기까지가 문제 이해 단계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한 번만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이거 좀 흐름이 길어서 정리하면서 할게요. 첫 번째. 절대값, 최고차의 예수가 절대값이다, 똑같다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2차 함수가 그려진 형태를 여러 개 분석을 해본 다음에 그 중에 x의 기울기,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음수다라는 거를 만족하는 그림은 이런 형태밖에 없었고 두 번째, fx에서 gx를 뺐을 때에는 ax제곱, ax제곱, 2ax제곱이 이 최고차의 계수가 2a가 나오는데 이 2a가 음수다라는 거를 가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구했어요. 그래서 fx가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이기 때문에 위로 볼로, gx는 아래로 볼로 이것까지 그려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교점의 좌표를 이용을 해서 이 교점이 마이너스 3, 2까지라는 x좌표인 것까지 다 알아낸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볼게요. 여기 중간에 지워도 되겠습니까? 네, 중간에 지울게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바로 이 형태입니다. 제가 풀려고 하는 방법은요, 약간 기하학적인 형태를 조금 이용할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림 조금만 더 예쁘게 그려볼게요. 이거 대호쌤은 진짜 예쁘게 그리는데, 어떡하냐? 그러게, 왜 내 수업을 들었어? 대호쌤 내 수업을 들어야지. 어? 여러분 빨리 태어나가지고 대호 선생님 수업 들어야지. 어? 자, 어떻게 이 정도면 좀 만족스럽습니까? 좋아요.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에서 우리가 구하려고 한 요 녀석을 볼게요. 마이너스 1이라면은 마이너스 3하고 2 사이에 해당하는 어떤 값이에요? 그러면은 대략 마이너스 3 쪽에 조금 더 가까우니까 대략 이 정도 값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여기가 F-1, 여기가 G-1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구하라는 요거를 보면은 어떤 한 수값 두 개를 더하자라는 걸로 해석되죠, 처음에는. 그쵸? 근데 요거를 해석을 이렇게 바꿔볼 겁니다. 어떻게 바꿔볼 거냐면은 지금 얘를 LX라는 직선으로 둘게요. 물론 LX 직접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직접 구하지 말고 이걸 LX라고 넣어볼게요. 그리고 요렇게 바꿀 겁니다. X축, LX, FX, GX 요걸 다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 식을 fx 빼기 lx 하고요 gx 빼기 lx 형태로 생각할 거예요. 그 말의 뜻은 뭐냐, 우리 2차 함수 대칭성 그거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두 2차 함수가 어떤 직선이랑 이렇게 만날 때 직선 하나를 없애버림으로써, 그러니까 이 직선 하나를 두 2차 함수에 빼버림으로써 이 2차 함수를 모양은 그대로 유지한 채로 요렇게 x축으로 새롭게 바꾼 거 기억나십니까? 그거를 할 거예요. 그거를 하는 게 ls를 뺀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면 이 함수가 결국에는 어떤 형태가 되냐면요. 결국에는 지금 이 함수 모양은 그대로 유지하겠죠.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은 그대로 유지할 거예요. 폭은 그대로 유지할 거예요. 왜? 2차가 안 바뀌니까. 마이너스 2x제곱 2x제곱 안 바뀌니까. 그래서 fx는 그대로 되겠지. gx도 그대로 되겠지. 이런 식으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gx 빼기 ls가 되고요. 여기가 x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fx 빼기 ls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교점 뭐게? fx하고 gx하고 똑같은 순간이죠. 그냥 똑같은 ls를 뺀 거거든? 똑같은 ls를 뺀 건데 그러면 fx하고 gx하고 똑같은 순간 뭐였어? 그렇지. 그럼 여기 뭐야? 그러니까 이거랑 서로 똑같은 상황이야. 근데 마이너스 1이 대략 여기쯤이야. 그럼 볼게요. 결국에는 요거는요. 요거랑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야. 요거랑도 똑같은 상황이거든. 그치? 어차피 지금 여기서 이렇게 쓰면 되겠다. 아니 이렇게 써도 되지, 이렇게 써도 되지. 근데 지금 쓰면 안 되겠다. 내가 순서가 너무 빨랐다. 어쨌든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볼게요. 여기서 보면은 마이너스 3, 2까지 구했어요. 그리고 이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점 똑같은 lx를 뺐어. lx를 뺐을 때 그러면 생기는 요 점에 대한 결국에는 f1, f- 여기는 f-1 여기는 g-1인데 각각 l-1 이렇게 구한 거예요. 그런데 이 l-1이 결국엔 x축에 해당하는 거죠. x축에 해당하는 거면은 얘는 0이 돼버립니다. 이 상황에서 얘도 0이 돼버려요. 그래서 아까 제가 쓴 얘가 이거랑 똑같아져요. 그러면은 얘가 x축에 해당하니까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돼버려요. 그쵸? 그러면은 지금 저 f1 더하기 g1은요 여기에서 여기를 더하는 거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중점의 좌표가 이제 f1 g1 결국에는 2분의 f-1 g1 이 중점의 좌표를 구해서 곱하기 2를 하면은 저 값을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지금 여기 x축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lx가 되는 거죠, 얘가. 그래서 이 식은 뭐를 구하는 거다? lx의 방정식에서 l-1을 구하는 거예요. 얘가 결국에는 l-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 식에서 lx의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3,2를 지나는 여기서 마이너스 3, 몇? 마이너스 여기 2 여기 얘를 지나는 그거를 찾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결국에는요 제가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문제를 풀어놓은 게 있는데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설명하다가 지금 흐름을 잠깐 놓쳤거든요. 깜짝이야. 괜찮습니까? 예. 네. 그렇지. 아이씨 이거 제가 못 찾겠네. 이거 찾게 되면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그냥 전체적인 흐름만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일단 아까 여기 중간까지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 라는 것까지 해봤고요. 그 이후에 풀어나가는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면요, 지금 이 fx, gx, rx를 지금 모두 이렇게 하나의 x축 위에다가 다 그려내는 게 아니라 이 rx만큼을 fx하고 gx에 빼서 새로운 그래프로서 보정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그래프로서 보정을 했을 때 그때 만들어지는 그래프의 모양은 이전에 생겼던 그래프의 모양과 똑같고요. 그리고 그때 만났던 두 점의 교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3, 2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이 f-1과 g-1의 두 개의 합을 구해내야 되는데 그 두 개의 합은 결국에는 이 값과 이 값을 더했을 때 그때 만나는 이 L-1, 이 L-1에 해당하는 게 얘하고 얘를 더했을 때 해당하는 값이 됩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L-1을 구해내는 게 답이다 라는 거고요. 요거 정확한 답은 제가 조금 이게 너무 제가 정신없이 써가지고 제가 조금 알게 되면은 그때 바로 답을 말씀드릴게요. 괜찮습니까? 네.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제가 그 흐름까지도 한번 잡아볼게요. 일단 요거 잠깐 지워보겠습니다. 잠깐 지워보고 이런 기하학적인 성질을 만약에 제가 이용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과정은 어떤 과정을 배웠냐면요, 자, 이렇게 쓰면 되겠다. fx는 ax제곱 더하기 b1x 더하기 c1 이렇게 둘 거고요. gx는 마이너스 ax제곱 플러스 b2x 더하기 c2까지는 아마 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a가 마이너스 2다 해가지고 b1, c1, b2, c2 이렇게 구해내려는 걸 어떻게든 하려고 하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직접 한번 해보면요 생각보다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려요. 지금 아까 기하학적으로 풀 때도 제가 설명드리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린 거긴 한데 얘는요 일단 얘에서 얘 뺀 거를 요거다라고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얘에서 얘를 빼서 저거다라는 거를 먼저 식을 세우고요. 모르는 문자가 지금 4개죠. 일단 저기서 식이 하나가 나와요. 물론 이제 B1, B2, C1, C2 여기 가까이 하는 거니까 식이 2개가 나오겠죠. 저기서 식이 2개가 나와요. 나머지에서 식 2개를 찾아야 돼요. 그걸 어떻게 찾느냐? 요걸 이용해서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식 두 개가 나오고요. 여기서 식 하나, 여기서 식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문자 4개, 식 4개 이런 식으로 총 4개의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 그 각각의 방정식 풀어내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지금 기하학적인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조금 이해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드린 프린트 중에서 1번을 한번 보실래요? 제가 드린 프린트에서 1번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1번이 이 연습 문제 1번보다 조금 더 간결화된 상황이에요. 보면은 2차 함수 2개가 아니라 2차 함수 1개와 직선 1개로 바뀌어 있죠.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이때 2개가 만나는 x좌표가 2하고 6이다. 그리고 hx를 fx 빼기 gx. 그러니까 아까 이 그래프에서 여기 칠판 한번 봐주세요. 아까 이 그래프에서 fx에서 lx 뺀 거, gx에서 lx 뺀 거, 그거를 지금 이 연습 문제 1번, 다시 연습 문제 1번 봐주세요. 연습 문제 1번에 hx를 fx에서 1차 함수를 뺀다. 그 작업이 지금 여기 이 연습 문제 1번에, 교재 연습 문제 1번에 그걸 2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이구나 라는 거를 이해하시면서 지금 여기 이 hx에서 x는 p일 때 최대값 q를 갖는다. p 더하기 q 값을 구해라. 요 문제를 한번 지금 제가 시간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살짝 풀어보시겠습니까? 1번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시간이 10시까지죠? 네. 혹시 푼 사람 있습니까? 제가 뒤에 답도 넣어놓긴 했습니다. 답이 혹시 똑같이 나왔나요? 답 1번으로 나왔으니까. 네. 요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금 제가 1분밖에 안 드리고 이제 바로 얘기한 이유는 기하학적인 성질을 이용하면 되게 간편한 문제예요. 자, hx가 fx 빼기 gx예요. hx 물론 구하면 좋지. 근데 그거 구하지 않고 지금 hx를 fx 빼기 gx 요거를 진짜 그려보면은 요런 형태가 될 거거든요. 그래프의 모양은 fx랑 똑같을 거예요. 그리고 2하고 6 얘가 x축이 될 거예요. 2 넣었을 때 f2 빼기 g2가 0이 되고 6 넣었을 때 f2 빼기 g6이 0이 되니까 0, 2,0, 6,0을 지날 겁니다. 그러면은 얘네 두 개를 근으로 가릴 때 축의 방정식이 이 두 개 근의 중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몇일 때? 4일 때. 그쵸? 그러면 볼게요. 최고 차이 근수가 마이너스 x제곱이에요. fx가. 근데 gx는 1차 함수 빼는 거니까 얘가 어차피 결국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점점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럼 볼게요. x축으로 1만큼 증가하면은 결국에는 얘는 y축으로 몇 만큼 감소하는 거예요? x축으로 1만큼 증가하면 y축으로 몇 만큼 감소해요? 그치, 1만큼 감소하지. 그게 y는 x제곱 그래프의 형태잖아. 그치? x축으로 1만큼 증가하면 y축은 1만큼 감소할 거예요. 그럼 x축으로 2만큼 증가해요. y축으로 얼만큼 감소할까? 4만큼. x축으로 2만큼 증가해요. y축으로 4만큼 감소하겠지. 그치? 그래서 지금 p는 4 그리고 최대값 q도 4 그래서 두 개 더하면 8. 그러면 fx하고 gx를 내가
구할 필요도 없고 여기 이 문제에서는 구할 수도 없어요. 그치? 물론 선생님 얘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6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까? 해도 돼. 해도 되는데 기하학적인 성질을 이용하면은 이렇게 풀린다. 그쵸? 혹시 이렇게 나오는 거 이해 안 되는 사람? 좋아요. 그건 돼요. 네, 요건 이해되실 거예요. 요거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의 형태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분 만에 바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연습 문제, 이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연습 문제 1번에 대한 문제다.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된다. 라고 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179쪽 한번 보겠습니다. 179쪽은 연습 문제 1번이 조금 너무너무 지저분해서 179쪽 연습 문제 2번은 좀 간결합니다. 제가 요거는 한번 설명을 그냥 바로 구두로 말씀드려볼게요. 연습 문제 2번 한번 문제 천천히 한번 읽어볼 시간을 드리면서 제가 문제 설명해 드릴게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px 더하기 q고요. 2차 함수의 방정식은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그냥 다 둘 다 일반형 형태네요. 그럼 봤을 때 지금 기울기에 해당하는 것이 옳은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2차 함수의 판별식 형태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여기 179쪽 이해안 된다. 179쪽 2번 한번 봐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2번 연습 문제 2에 해당하는 거는 지금 기울은 판별식이기 때문에 판별식은 0보다 커야지만 x축이랑 두 개의 교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은 옳고 니은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2차 함수의 x의 대신에 q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근데 q가 해당하는 거는 직선의 방정식의 y의 절편이에요. 그쵸? y의 절편은 지금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양수입니다. 0보다 큰 양수를 x에다 집어넣으면 그 값도 양수에 해당하겠죠. 그쵸? 그래서 니은도 맞다. 디귿은 지금 디귿만 한번 보면 될 건데요. 디귿의 형태가 나오려면요. 디귿은 원래 이런 형태예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px 마이너스 q를 한 거예요. 근데 요거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한 거죠. 그러니까 2차 함수에서 1차 함수를 뺐을 때입니다. 그러면 두 근의 해는 두 직선, 그러니까 직선과 2차 함수의 교점이 되겠죠. 그래서 알파 베타이다. 그래서 2번은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제가 드린 프린트에 2번을 직접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시간이 되시는 분이 한번 지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연습 문제 3번은 181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림 그릴 동안 문제 한번 이제 여기서부터는 천천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뭐 풀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정지해 주시고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여기 상태를 보시면은 결국에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구하는 거고요. 알파하고 베타는 이 두 개의 교점의 x좌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을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1차 함수와 2차 함수가 두 점에서 만나고 있고요. 지금 이 1차 함수와 2차 함수 만나는 것 중에 이 C는 이 1차 함수 첫 번째 점 여기서부터 y축, x축이랑 평행하게 쭉 선을 그으면 그때 이 B가 y축이랑 평행하게 그은 선이랑 만나는 점, 그러니까 여기는 직각이 되는 그런 수선의 발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A를 알파라고 두면요, 여기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어도 되긴 하지만 우리 계산을 조금 더 편하게 위해 1차 함수 쪽에 넣을 거예요. 알파 플러스 6. 그리고 B는 베타 플러스 6. 그리고 C는 A랑은 y좌표가 똑같죠. 그 다음에 B랑은 x좌표가 똑같죠. 그쵸?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구해놨어요. 그런데 BC 길이가 2분의 7이래요. BC 길이는 B의 y좌표에서 C의 y좌표를 뺀 값이에요. 그래서 B 플러스 6에서 알파 플러스 6을 빼면 B 빼기 알파가 돼서 2분의 7이 되고요. 이 말인즉슨 B 빼기 알파가 2분의 7이다. B 빼기 알파가 2분의 7이다. B 빼기 알파가 2분의 7이다. 그래서 AC에도 2분의 7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 삼각형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 거죠. 그쵸? 자, 일단 여기까지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타하고 알파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두 근이죠. 그러면은 두 근의 차이가 몇이다? 2분의 7이다. 두 근의 차이, 혹시 여러분들 그 예전 선생님하고 두 근의 차이에 대해서 약간 공식화해가지고 외우자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런 거 했던 적 있으신가요? 혹은 그게 했던 적이 없다라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유도할 수 있어요? 근의 공식에서. 근의 공식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이거 솔직히 저랑도 했는데 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빼는 거니까 앞에 거는 똑같으니까 사라지고, 그럼 두 근의 차는 2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이잖아. 그쵸? 얘가 베타 빼기 알파죠. 그쵸? 그러면 요거를 이용을 해서 결국에는 얘가 2분의 7이다. 이렇게. 그런데 지금 이 ABC는 당연히 여기 있는 ABC랑은 지금 다른 녀석이죠? 일단은 이렇게까지만 해볼게요. 이렇게까지만 해보고, 그러면 이 ABC에 맞게 요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교점의 방정식을 이제 만들어줘야겠죠. 자, 이 알파 베타는 어떤 식의 근이에요? y는 ax제곱과 y는 x 플러스 6과 만나는 교점이잖아. 그럼 얘하고 똑같은 거지. a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인 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야. 여기에 해당하는 a, b, c 값을 여기다가 넣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넣어주면 식이 어떻게 바뀐다? 2 루트 b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4 a c. 그러면은 2 루트 1 플러스 24a는 2분의 7. 양변을 나누기 2로 해주고 제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1 더하기 24a는 16분의 49. 그러면 a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잠깐만요. 근데 이거 제가 잘못 썼다. 이 제가 빼먹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A가 계속 제가 빼먹었네요. 이 날라가고 A 얘가 2분의 7.
그러면 제곱할게요. a제곱 1 플러스 24a는 4분의 49. 그러면은 이 식을 좀 더 정리하면 49a 제곱은 4 더하기 96a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전체 a에 대한 2차 방정식은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두 분의 차이가 이렇게 된다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쭉 풀어나간 거고요. 결국에는 a 값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저거 a 인수분해 됩니다. 인수분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a 값 나온 사람 몇 나왔습니까? 49. 예. 49 자신 있게 얘기해 주시죠. 근데 이렇게 되지 않아요? 자, 인수분해 하면은 49a 마이너스 2 플러스인가요? a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죠? 네. 네. 이렇게 다들 나왔나요? 네. 근데 a가 두 개 중에 a가 어떤 수가 돼야 됩니까? 여기서 양수여야 되네요. 문제에서. 왜냐면 a는 2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y는 2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에서 두 근의 제곱의 합을 구해야 됩니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곱하기 베타를 이용해가지고 완전 제곱식의 그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으로 하면은 지금 아니다. 두 번째 방법은 얘기하지 말자. 그냥 이것만 얘기할게. 여러분들이 편한 거. 이렇게 얘를 이용을 해서 얘 제곱에다가 이 알파 베타를 하면 내가 구해야 되는 이거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만 이야기해 볼게요. 두 번째 방법까지는 이야기하면 너무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걸 구해보면은 4분의 25가 나오게 됩니다. 요 흐름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그냥 적으면서 들으십시오. 결국에는 구해야 되는 거에 대한 A, B, C의 좌표를 한번 알파하고 베타를 이용해서 다 표현해봤고요. 그에 따라서 두 분의 차이가 2분의 7인 걸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분의 차이는 근해 공식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가 있고, 제가 여기서 잠깐 꼬였지만 결국에는 이제 정확하게 풀어낸다면은 이렇게까지 A에 대한 2차 방정식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A에 대한 2차 방정식을 구해내면 그거에 따라서 A 값을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수이기 때문에 양수인 A만 정답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 2차 방정식을 완벽하게 써줄 수가 있죠. 그런데 이 2차 방정식의 차이가 이제 2차 방정식의 해가 알파하고 베타이기 때문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만약에 정리가 좀 됐다 한다면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교린이 잘 듣고 있습니까?
다음 장은 제가 시간 한 3분 정도 드려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풀 수 있는 것만 한번 쭉 풀어보신 다음에 개별적으로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근데 바로 풀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칠판에 힌트를 적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덤벼보십시오. 네네, 갔다 오십시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친구 없으니까 내가 혼자 오면 내가 좀 무섭지? 네. 네. 다음부터 지역 데리고 와요. 지아 BTS 컴백 라이브 본다고. 네? BTS 본다고요? 컴백 라이브 본다고. 아, BTS. 별 꼴이지 않아요, 진짜. 어머니랑 많이 싸웠겠는데. 화해. 6시에. 저 한번 해보십시오. 저거라고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려보세요. 이거 그려보세요. 네. 그걸 한번 그려보십시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에서 얘하고 똑같은 점이 x1, x2라서 이렇게 쓴 것까지 이해되십니까? 얘를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고 그거에 해당하는 n이 된다는 그림을 한번 표현해 보시고 혹시 이창수 그림 그리는 거 수월하세요? 좋아요. 그런데요. 네. 이거 중등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원점이야? 그래서 2컴마 여기서 만날까요? 이 콤마 여기서 만나죠. 여기. 이렇게요? x제곱의 최고 차이 개수가 양수니까 무수니까. 양수요. 그러면은 위로 볼록일까요? 아래로 볼록일까요? 이렇게. 그치. 추렸어요. 좋아요. 그러면은 얘하고 자연수 n이 만나는 거죠. 자연수 n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좋아요. 그럼 그때 만나는 점 여기 두 개 생기는 거 보이시죠? 네. 하나가 x1, 하나가 x2일 겁니다. 그래서 x1, x2를 이제 저 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약간 제 그거. 그냥 포기하는구만. 근데 저희 쉬는 시간 안 해요? 저희 이제 곧 끝났는데요. 오늘 10시에 끝나요? 되세요? 네. 저희 연습 문제 5번까지만 하고 쉴게요. 아, 끝낼게요. 시간이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아무 잖아요. 주인님 어디서 막힙니까? 그림은 잘 그렸거든요. 아주 잘 그렸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힌트를 드려보자면
한쪽은 완전 제곱식이 n이랑 같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x1하고 x2를 n으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식을 x는으로 풀어낼 수 있어요. 한번 풀어보시면 전개하지 말고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요? 어떻게 풀어요? 했어. 혹시 하셨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잘 그렸어요. 거기다 조금 더 차분하게 꼭지점을 잡아서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그거는 나중에. 그리고 나서 x1하고 x2의 좌표를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했는데, 자, 저 식을 풀면은 x1하고 x2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할까요? 똑같은 이식을 볼게요. x제곱은 9 어떻게 값이 뭐예요? 3 콩콩 마이너스 3 어떻게 구했어요? 좋아요. 데이터 좋아요. 혹은 양면에 루트. 그치? 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어떻게 풀까요? 양면에 루트. 그러면은 다시 기죠. 아우, 이 대입을 좋아하는 이 대입의 자식들. 그래, 뭐 우리 고등학교 진행 목표가 아니지? 대입 목표지?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제가 이제 힌트를 드린 대로 잘 푸신 분들은 이제 그림을 그리고 이제 x1과 x2까지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림을 그려보면은 R을 볼록한 2차 함수가 나오게 되고요. 짜증난다. 자, R을 볼록한 2차 함수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는 x축에서 한 점에 접하는, 그것도 2,0에 접하는 그러한 그래프가 좌변에 해당하는 그래프예요. 그쵸? 그래서 얘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y는 n이랑 똑같다. 근데 n은 자연수죠. 그쵸?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가 x축, 여기가 y축에 해당하면은, 그러면은 요렇게가 y는 n에 해당할 겁니다. 그때 생기는 두 점, x1, x2 이렇게 있는데, 얘를 풀어내는 방법, 여러분들이 너무 복잡한 2차 방정식만 열심히 풀어내다 보니까 조립제법, 인수분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풀어내려고 해요.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원래 2차 방정식 풀면 가장 기초적인 방법, 완전제곱식은 자연수, 완전제곱식은 정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제곱식은 자연수다 그러면은 양면에 루트를 씌운다. 그러면은 하나는 2 플러스 루트 n, 하나는 2 마이너스 루트 n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 루트 n이 자연수라고 주어진 조건도 결국엔 루트 안에다가 넣으라고 하기 위함인 겠죠. 그래서 2 마이너스 루트 n, 2 플러스 루트 n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문제를 푸는 첫 시발점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이제 2분의 절대값 x1 더하기 x2가 자연수가 되는 거죠? 맞나요? 자연수가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식을 그대로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이 그림은 필요 없습니다. 이 그림은 여기까지 구해내서 아 이런 상황이구나 라고 이해하기 위한 이거고, 이 그림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럼 여기다가 식을 집어넣으면 2분의 절대값 2 플러스 루트 n 더하기 절대값 2 마이너스 루트 n. 자, 절대값 문제는 항상 절대값을 벗기는 게 기본이다. 2 플러스 루트 n, n 자연수예요. 그럼 2 플러스 루트 n은 항상 양수 혹은 음수. 뭘까요? 양수. 그치? 양수의 양수가 뭐니까. 그러면 이건 절대값 그냥 들어줘요. 자, 얘만 이제 따져주면 된다. 그래서 두 가지의 범위를 나눠준다. 첫 번째, 루트 n이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
두 번째, 루트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때의 절대값식을 각각 풀어낸다. 그러면 얘는 2분의 2 플러스 루트 n이고 더하기 얘 양수니까 그대로 나옵니다. 이렇게. 항상 값이 뭐다? 자연수네?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n은 다 성립한다. 그런데 n이 뭐가 돼야 된다? 자연수여야 된다. 그래서 n은 1 여기서 나오는 거. 그쵸? 그리고 또 2, 3 이렇게 세 개가 일단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 풀어야겠죠. 요거는 2분의 2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루트 n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면은 얘는 계산하면 루트 n이 되겠죠. 얘가 뭐가 돼야 된다고? 자연수. 루트가 그럼 벗겨져야 되겠죠. 그럼 n은 완전 제곱수다. 그래서 4부터 9, 16 이런 식으로 쭉 가겠는데 몇 가지 갈 수 있어요? n이 몇이래요? 100이야. 그러니까 100까지 가겠죠. 2의 제곱부터 10의 제곱까지 몇 개? 2의 제곱부터 10의 제곱까지 몇 개? 이거 현행 때 많이 했죠? 벌써 짐승하고 있습니까? 몇 개? 그렇지, 9개. 그러면은 여기 3개, 여기 9개. 그래서 총 몇 개? 12개. 요 정도 어떻습니까? 요 정도. 괜찮죠? 물론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된다. 요게 이차함수의 대칭성 이거 기하학적인 성질이랑 무슨 의미가 있지? 라는 거를 조금 생각해 보면 좋긴 할 텐데 그거는 솔직히 이 문제를 푸는 데 그렇게 크게 막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냥 솔직히 말해서 그림 안 그려도 되고요. x값 찾아가지고 넣고 절대값 푸는 거예요. 근데 그림을 그리면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얘를 이쪽으로 넘겨서 2차 방정식을 풀어내는 멍청한 짓을 안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 그려보자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거고요. 연습 문제 마지막 5번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은요 3차 방정식인데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네. 연습 문제 5번은요 3차 방정식인데요. 제가 요거 여러분들 빨리 오늘 너무 집중 잘 하셨으니까 빨리 보내드릴게요. 연습 문제 5번 빨리 보내드리기 위해서 힌트 드려보자면 이거 인수분해 같아요. 그래서 인수분해 한번 해보십시오. 인수분해 해봐요. 인수분해 안 되는 사람 손 들어주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 같이 봅시다. 여러분들의 풀이가 정말 제가 처음 푸는 거랑 똑같은 느낌으로서 되게 재밌네요. 약간 제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그대로 따라가는 것 같아서 좀 귀여운 후배 보는 느낌이에요. 좋아요. 요거 쉽게 푸는 거 봐보겠습니다. 자, 3차 방정식에서 어떤 근이 이제 지금 문제 상황을 보면은 뭐 인수분해 된다 이걸 다 떠나가지고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요. 한 근은 1보다 작은 한 근을 갖고 있고요. 나머지 한 근은 나머지 두 근은 1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물론 3차 방정식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리는 방법은 안 배웠지만 그걸 나중에 뭐 배우게 되다 보면은 지금 이걸 이거 설명 안 할게요. 여기까지 너무 고등 버전이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그냥 그런 상황이다 라는 거에서 지금 이런 3차 방정식 형태에서는 일단 인수분해가 되는지부터 먼저 도전해보는 게 여러분들의 과제입니다. 이 문제를 보자마자. 그러면 3차 방정식의 인수분해라는 건 뭐 있어요? 3차 방정식 관련된 전개 공식을 이용하거나 치환을 하거나 아니면은 최후의 방법으로 조리제법을 하거나, 그치? 조리제법 하는 거예요. 이렇게. 혹시 조리제법 할 때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수가 어떤 수들이 가능한지 알아요?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조금 몇몇 분만 끄덕이는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말씀드려보자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요 최고차항계수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값이 4라면 최고차항계수의 약수 1, 상수항의 약수 4에서 약수가 1, 2, 4에서 1, 2, 4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해가지고 1, 2,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외우고 싶다 그러면은 최상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최상의 숫자를 넣는다. 자, 이렇게 해서 넣는데 자, 요 형태를 잘 보면요. 만약에 요거의 약수를 넣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약수는 1하고 k 플러스 3밖에 없어요. K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이요. 좋아요. 고맙습니다. 1하고 k 마이너스 3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 k 마이너스 3 넣으면은 여기서 뭔가 만났을 때 여기가 k에 대한 식을 하면 여기 2차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1이나 마이너스 1로 도전하면 됩니다. 한번 제가 1을 넣어볼게요.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안 되겠다. 후퇴.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k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k 플러스 4.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조리제법하면 이 식은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먼저 대입해봐야 합니다. 그러면은 세 근을 알파벳과 감마로 안 두고 이제 풀 수 있죠. 그쵸? 여러분들이 약간 이런 문제를 볼 때마다 그냥 관용적으로 하는 그런 습관들을 조금 버려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를 쉽게 갈 수 있어요. 어쨌든 여기서 볼게요. 한 근은 그럼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1보다 작은 한 근이래. 그럼 얘가 이미 여기서 끝나는 거지. 그럼 여기서 나오는 두 근이 모두 다 어때야 돼요? 1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어떤 2차 방정식에서 만나는 x축과의 이 두 근이 1보다 커야 돼요. 그럼 일단 이 2차 방정식이 두 근을 가져야 되니까 첫 번째 판별식이 어때야 된다? 0보다 크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함수값이 어때야 돼요? 0보다 커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x제곱의 개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x제곱의 개수가 음수면 요거 바뀝니다. 일단 x제곱의 개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1보다 크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헷갈리려면요 그림 그려놓고 조건 찾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 있을까요? 요거 많이 묻히거든요. 요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판별식은 근의 개수를 따져요. 얘는 함수값을 넣었을 때 양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야 될까? 이게 바로 안 나오면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여기까지만 뒀을 때 얘 말고 어떤 그림이 나올 수 있을까를 생각해봐요. 거꾸로
여기까지 했을 때 근이 두 개고 F1이 0보다 크다? 근데 X제곱이 양수다? 그럴 때는 1을 기준으로 이렇게 볼 수 있잖아. 얘하고 얘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축이 1보다 작냐 크냐. 그래서 축이 1보다 커야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문제를 쭉 풀어보시면 요거 정답이 4번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K값의 범위가 나와지고요. 그거 문제를 풀면 정답이 4번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빨리 끝내고 싶었는데 조금 제 시간에 끝나서 너무 죄송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빨리 끝내볼게요.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 오늘 정말 어려운 문제 같이 푸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아마 이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이해조차 좀 힘드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을 화하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책이랑 같이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숙제로는 일단 오답 정리 꼭 한번 해주시고요.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외에 다른 숙제는 따로 별도로 드릴게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